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MBC 시사토론엠 송인함입니다. 내년 4월이면 우리나라와 중국을 잇는 가장 가까운 백길이 열립니다. 바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국제여객선이 취항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대전 MBC 시사토론엠에서는 6호 천만 시대를 앞두고 국제여객선 취항과 연계해서 중국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께하신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섭 서산시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 김경태 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항만경제학회 박창호 부회장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안용주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문은선 기자가 정리한 내용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산 대산항과 중국 산동성 룽행항 사이 국제여객선이 내년 4월 첫 취항합니다. 지난 2010년 한중 해운회담에서 항로 개설을 합의한 지 7년 만에 새로운 백길이 열리는 겁니다. 대산항에서 중국 룽행항까지는 339km, 중국을 잇는 바닷길로는 국내 최단거리이자 충청권 최초의 국제여객 항로입니다. 여객선 첫 취항을 앞두고 여객터미널에는 시설물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주변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산을 많이 찾아서 음식업, 숙박업 등이 활성화가 되며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는 가까운 곳에서 중국 여행을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기대되고 비행기 안에서 지루하게 있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보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다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국제여객선은 당초 논의됐던 쾌속선에서 카페리오로 바뀌었습니다. 운항 시간은 6시간에서 9시간으로 늘었지만 운항 비용이 저렴하고 기상 악화에도 안정적인 운항이 가능한 점이 고려됐습니다. 카페리오는 2만 5천 톤급 규모로 일주일에 3차례 서산과 중국을 오가며 천여 명의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예정입니다. 특히 충남으로 중국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서산시와 충청남도가 관광 전략을 새로 짜느라 분주합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충남한테는 호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충남만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중국에 판매해서 적극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충남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전략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산 대산항은 이미 전국 30개 무역항 가운데 6번째로 물동량이 큰 서해 중부권 물류 거점 항구입니다. 물류에 이어 관광 중심을 꿈꾸는 서산. 서해안 시대 제2막을 위해 관광 인프라 구축이 어느 때보다 급해졌습니다. 네, 이제 서산 대산항이 특히 이제 중국 관광객들에게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관문이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는 뭐 이제 비행기로 물론 많이 오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먼저 안 교수님께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의 현황부터 좀 한번 짚어봤으면 하는데. 알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의 전반적인 그 현황을 살펴보면은 2014년에 1,400만 명 정도가 그 내한을 했고요. 이 증가세를 가면은 2015, 2016년에는 뭐 거의 2천만 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2015년에 뜻하지 않은 메르스 영향 그리고 2016년에는 사드로 인한 그 중국인 관광객의 좀 감소가 보이면서 좀 연착륙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지역별로도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방문하는 지역별로도 굉장히 어떤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볼 때 제주도에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는 어떻게 분포되어 있죠? 아무래도 중국 뭐 일반적인 모든 그 방한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서울 그리고 제주도로 좀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뭐 어떻게든 지역으로 이걸 분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지역 그 광역시 또는 시군에서도 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 교통이나 또 사회 SOC 같은 부분들이 서울과 제주도로 잘 발달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가장 그
많이 요구하는 부분에 그 교통 인프라가 예. 비행기라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이라거나 KTX라거나 이런 교통 인프라에 있어서 서울과 지역이 너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지역의 한계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겠네요, 그럼요. 외국인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는 1% 미만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님께 여쭤보면 지금 말씀 좀 해주시긴 했지만 이 외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대부분 서울이나 제주도로 가고 그렇지. 우리 충남은 뭐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예. 뭐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시장님 예.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남이 한 1.3% 정도 되는 걸로 저도 수치로 알고 있어서 네. 상당히 낮은 수준이죠. 네. 외국 관광객들이 이제 주로 우리 한국을 찾는 요인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한 그 자료를 한번 봤더니 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뭔가 좀 볼거리 뭐 이런 측면에서 놀러 다니고 관광을 다니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그 결과를 보고 좀 의아스러웠습니다. 쇼핑이 1위로 나왔어요. 예. 예, 쇼핑이 1위로 나왔고 나머지 이제 그 이후에 관광을 즐긴다든가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는데 관광객이 오는 이유가 이제 쇼핑이다 보니까 일단은 쇼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인프라 있는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하고 제주가 네. 쉽게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외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보 매체를 통해서 아는 것도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과 제주를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 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통편, 네. 교통 인프라가 접근성이 잘 돼야만이 또 찾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같이 교통 인프라가 잘 되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제 제주 같은 데는 관광 인프라도 잘 돼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또 쇼핑도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쇼핑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이런 관광 인프라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여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들이 선결 문제로 대두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 닦아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대개 이제 그동안에 외국 관광객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인식 이런 부분도 좀 넓혀나가는 거. 거기 서울과 제주만이 아니고 이런 곳도 있다. 네. 이런 것들을 잘 빨리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노력이 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네. 일단 그 관광객들이 목적지를 찾는데 가장 먼저 되는 거는 그쪽 지역을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되어 있어야 찾는데 서울과 제주도를 가장 많이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방송 매체라든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가장 먼저 인식된 곳이 서울하고 제주도입니다. 예. 제주도는 월드컵 경기 때부터 그 중국 경기가 제주도에서 하면서 중국에 이제 제주도가 방영되고 그쪽에서 많이 인식이 됐고요. 서울은 당연히 드라마 때문에 많이 인식이 됐고요. 그리고 선호품목 저 시장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1번이 쇼핑, 2번이 자연 경관 감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쇼핑은 서울, 자연 경관 감상은 제주 뭐 이렇게 되는 형태죠. 예.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는데 안 교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통 체류하는 동안에 사실 돈을 좀 많이 써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쓰고 있죠 지금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뭐 그 1인당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약 그 1,600불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을 여기 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2,000불 1인당 그 소비하는 네. 액수가 2,000불을 넘을 정도로 아무래도 그 요커들의 그 소비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2,000불 정도 쓰면 하여튼 다른 국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쓰는 그렇죠. 거죠? 아무래도 다른 국가에서 오는 경우에는 뭐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역시 요커들의 쓰임새를 따라갈 만큼은 못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국인 관광객의 지출 현황을 조사한 거를 보면은 그 메르스로 인해 갖고 요커들의 그 내한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2015년도 전국적으로 10조 4천억이라고 하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지출이 있었고요. 이 중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지출이 5조 6천억 정도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충남으로 좀 국한돼서 좀 보면
이 충남으로 오는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어디를 좀 찾아가고 또 어느 정도 머무는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 박사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일단 공식적으로 충남도에서 더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통계는 국가통계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국가통계에서 보면 충남도로 유입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 그러니까 2014년 통계에 보면 0.9%, 예. 2015년 통계 보면 1.3%입니다. 예. 그중에 대부분이 중국 관광객이죠. 근데 중국 관광객 전체에 보면 충남에 오는 비율도 1.3%가 됩니다. 예. 그리고 얼마를 머문다. 이건 전체적인 머무는 일수를 보면 6.4일 정도 됩니다. 중국인들이. 예. 대부분의 이제 외국인 평균 체제율이 한 6.6일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인은 한 6.4일 되는데 충남은 이렇게 얼마나 머무느냐 이런 공식 통계는 없지만 네. 보통 이틀, 2.2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주요 머무는 곳은 천안, 아산 그리고 태안, 아쉽게도 서산은 빠져 있습니다. 보령 이렇게 많이 머물고 금산도 조금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앞으로 서산이 좀 서산에 많이 머물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장님께서. 그렇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이 시장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해미읍성 방문하신 이후에 이 지역이 또 많이 알려져서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도 많이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많이 늘고 있고요. 충남의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저조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교통편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항공편이라든가 이 항만 이런 교통편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생각하는 배제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충청권이 상당히 이 관광의 어떤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오늘 주제와도 관련되는 내년 4월 예정되어 있는 국제역선 취항, 예. 서산에서 중국 용안항까지의 100길 열리는 것은 정말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그래서 상당히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물류의 이런 화물 유치 등등으로 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발길을 찾게 할 수 있는 아주 주요한 요건이 되고 아주 청신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교황님께서 왔다 가시고 난 뒤에 해미읍성만 하더라도 상당히 한 30% 정도는 늘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아까 김경태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알려져야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미리 알려지고 알리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버무려져 가지고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충남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상당히 필요하고 먼저 말씀드렸던 이런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뭐 교통 접근성이 높아야지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우리 박 교수님께 질문드리면 그럼 기존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오셨던 분들이 사실은 배를 좀 타시고 와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대산항으로 오려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떤 교통의 그런 방법을 쉽게 이렇게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카페리의 장점은 그 밤바다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특이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그 비행기가 이제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푸드에 슬로우 푸드가 있듯이 그 여행도 이제 그 슬로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저녁에 출발해서 아침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밤 동안은 이제 쉬는 시간인데 그 밤 시간을 이제 밤바다를 즐기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은 카페리의 크다란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중부 이남 쪽의 이제 여객들은 인천이나 이제 평택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상당히 또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승객들은 아무래도 서산 대산항이 가장 유리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카페리라는 부분은 배를 타는 순간부터 관광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을 이용하는 분들은 빠른 시간에 그 목적지를 가서 그 목적지를 구경하는 게 관광의 주 목적이라 행태고 목적이라 그러면 카페리를 이용하신 분들은 해양에서의 관광을 즐기면서 타는 순간부터 관광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거기에다 또
카페리 또 장점은 또 다양한 또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 분명히 있지만 카페리에도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또 시간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카페리도 있고 이제 쾌속선도 있는데 이 서산 대산항은 쾌속선이 아니라 지금 카페리가 취항을 한다는 거죠. 카페리는 좀 시간이 좀 더 많이 이 쾌속선보다는 많이 걸리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단축되는 시간이라는 게 그 선박을 이용할 때는 이제 그 이용객의 이제 그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저녁에 볼일 다 보고 이제 자고 나서 아침에 도착해서 이제 또 볼일을 보는 그런 타이밍에서 이제 쾌속선과 이제 카페리는 큰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일본 그 하카다와 그러니까 4시간, 5시간 차이 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소마다 다른데 그 부산 하카다 간에는 이제 그 2시간 50분 만에 가는 그 쾌속선 때문에 그 자알기가 그 폐항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항공과 이제 그 해상이 경쟁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선속보다 좀 더 빠른 50나트급 정도를 투입한다면 항공하고도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쾌속선보다는 카페리가 이용객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연료 소모량이 이제 그 쾌속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항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 운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쾌속선보다는 카페리를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새로운 사실인 것 같네요. 뭐 제 입장에서는 4시간이나 뭐 9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하룻밤 이렇게 자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은 드네요. 네, 저녁에 출발해서 이제 아침에 도착한다면 그리고 낮 시간대에 움직일 것 같으면 대부분 그 항공기를 이용하지 쾌속선을 이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3시간 이내권이라면 이제 그 항공기와 이제 선박 쾌속선 간의 경쟁이 가능하지만 5시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사실 그 쾌속선이라는 것이 시간 단축의 의미가 크지가 않습니다. 비행기하고는 뭐 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러면? 우선 이제 운항비 자체가 그 항공기와 이제 그 선박은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가격은 다릅니다만 실제 이제 같은 여객을 운송할 경우에 이제 항공기로 가는 것과 이제 그 선박으로 가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비용 비교를 통해서 이제 선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3분의 1 가격이면 된다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에서 적정한 그 가격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시장님, 이 취항 예정인 그 카페리호의 선박의 어떤 규모라든지 또는 뭐 시설, 또 항로 계획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나와 있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내년 4월 예정으로 있는 카페리는 한 2만 톤급으로 출발을 합니다. 중국 연안을 이렇게 지금 현재 운항하고 있던 그 선박을 좀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보완하고 개선해가지고 취항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잠깐 자료화면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한 1000여 명을 이제 승선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에다가 컨테이너 이 화물을 한 150개 정도 TU라는 단위를 씁니다만은 그 정도 규모가 이제 2만 톤급이고 우선 내년에 취항하는 이 배는 새롭게 배를 만들어서 신조를 해서 띄우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중국 연안 항로를 운항하던 그 배를 수리를 해서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 운항해 보고 운항해 본다기보다 운항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한 2만 5천 톤급을 새롭게 신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하는 또 이 국제 여객선은 새 배가 아닌데 하는 그 걱정은 하나도 하실 게 없습니다. 국제적인 그 여객 항로 운항 규정에 맞게끔 STCW라든가 STCW의 이 선원의 어떤 그 자격 규정이라든가 당직 관련 여러 가지 이런 규정을 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스라고 하는 또 국제 이 여객 항로 운항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추는 시설을 또 갖추고 그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 뭐 오락도 할 수 있게끔 모든 이런 부분들을 갖춘 그런 배로 해서 이제 출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아마 저는 이 국제여객선 내년에 대산항에서 취항을 하는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출발할 때 시점에서 걱정을 안고 시작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관광객과 화물 이런 그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나 이제 걱정되는 게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국제 여객선을 이제 대산에서 타고 중국으로 가고 중국에서 이렇게 올 때 보통 아까 뭐 쾌속선은 한 5시간 정도 걸리신다고 하고 카페리오는 뭐 9시간 내지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시간 동안에 9시간이나 10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승객들을 재미있게 해주고 보람있고 좋은 경험을 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늦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며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께서도 언뜻 말씀하셨지만은 선사 입장에서 뭔가 수익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사도 이게 운행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방안도 생각하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즐겁게 해야만이 또 고객들, 관광객들 많이 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선사 입장에서도 많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익이 없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배에 여러 가지 이제 오락 시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타고서 거기서 어떤 그 워크숍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또 영화도 볼 수 있겠고 네. 등등 프로그램을 즐기면서 또 여행을 하면서 그냥 장시간 가는 동안에 무료하게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네. 그 안에서 즐길 것도 즐기고 또 음식도 맛있는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또 면세점 같은 것도 네. 어떤 그 쇼핑도 할 수 있고 하는 다양한 것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선사는 또 선사 나름대로 어떤 수익성을 또 창출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제 카페리와 쾌속선 얘기가 좀 전에 나왔었습니다만은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쾌속선은 신속성,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이 카페리는 여행도 즐기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네. 또 그런 측면, 더군다나 이제 화물을 적재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물건과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선사 입장에서도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보충을 드리면 그 카페리가 이제 취항하는 곳이 이제 인천 평택 지금 이제 대산항입니다. 네. 이제 대산항이 이제 가장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운항으로 볼 때는 이제 가장 긴 곳이 이제 26시간 걸리는 천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10시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이제 몇 시간 세이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연료도 또는 운항 경비가 싸게 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간을 운항하는 선사는 이제 다른 그 구간을 운항하는 선사보다도 절감된 경비를 선내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산시와 잘 그 협의가 된다 그러면 그 선내 프로그램과 이제 이런 그 서산시의 이제 그 조합으로 예. 다른 지역에서의 이제 카페리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그 밤바다에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절대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시에서 뭔가 정책적으로 많은 도움을 줘야지 그 그렇습니다. 선사가 경쟁력을 갖고 열심히 해서 이제 고객들을 끌어오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카페리의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승객들과 이제 그 배를 예. 이제 승선할 때 이제 숙박이라든지 또 이제 음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는 전부 다 이제 서산시 쪽에서 이제 보통 선식을 싣거나 또 예. 선용품을 수급받고 그리고 중국 쪽은 또 이제 상대 쪽에서 받는데 예. 그런 것에서 서산시가 이제 충분히 선박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음식과 그런 그 편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서로 잘 협의가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도 좋고 이제 안에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또 한편으로 또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보따리상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뭐 소규모 이제 영세하신 분들이 중국을 오가면서 이제 모욕을 하게 되는데 혹시 이 대산항이 이런 보따리상들이 주로 오가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고객은 고객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우리가 맞아야 되는 고객이고 그리고 주요 그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조건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지역, 그러니까 평택이나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초기에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어떤 CIQ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여유가 있게 하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CIQ가 뭐죠? 이게 세관하고 출입국하고 검역 이걸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초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점점 이제 여객 관련해서는 그분들보다 순수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게 또 다른 지역에 보면 그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렇게 문제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분들을 또 잘 접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을 충남에서는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네. 좀 제 질문이 좀 잘못됐나 보네요. 예, 사실은. 저도 그 예, 말씀에 말씀하시죠. 동감입니다. 예, 이 보따리상이라고 이제 하는 이게 이제 사실 카페리의 가장 첫 번째 고객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보따리상이 무엇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 상품이 중국에 이제 가는 가장 중요한 경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보따리상들이 이제 가장 선호하는 항구는 좀 전에 얘기했던 CIQ, 그 통관이 쉬운 곳을 찾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동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청도가 이제 통관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 쉬운 항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동반도도 마찬가지인데 대련이 전 중국에서 가장 엄격한 세관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이제 보따리상들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대산항에 이런 그 카페리가 온다 그러면 지역 상품을 특화해서 그것을 보따리상들이 활용할 수만 있다면 굉장한 그 대중국 어떻게 보면 이제 소무역상에 의한 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말 시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에게 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지역 상품을 홍보하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의견이신데 네. 시장님 예,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내년에 이제 그 대산항 국제역선 취향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그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국비를 들여서 백길을 열었는데 보따리상들을 위한 백길이 아니냐. 그런 그 보따리상들만 오고 가고 하면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예.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물론 그 우려가 전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정적인 이런 그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홍보맨 역할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우리 들락날락 하면서 야 거기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또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산이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분들을 통해서 알려주고 홍보가 되는 역할이 크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보따리상들을 배척할 수 있는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분들도 엄연한 고객으로 네. 잘 유치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그 사람들로부터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보따리상에 대해서 우려 섞인 부분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분들을 잘 활용하고 홍보맨으로 활용하고 또 그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순수 관광객들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 예.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보다 앞서서 백길을 열었던 인천이나 평택이나 많은 군산이나 이런 항구들도 전부 다 보따리상들로부터 출발하고 그분들로부터 활성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따리상들은 필연적으로 줄어듭니다.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경험과 지금 운영해오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산에서도 잘 보고 배우고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다 많이 우리 쪽에 유익하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네.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방향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조금 보는 관점을 달리해야지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게 물론 다른 그 평택이나 인천항하고 경쟁해야지 되는 입장에 있다는 부분도 틀림없이 있지만은 죄송합니다. 저는 이 그 고속정에서 페리로 바뀐 거에 대한 그 긍정적인 부분은 가장 큰 것이 항로의 지속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군산항 같은 경우도 그 용현항하고 항로를 개설을 했다가 수입 수지가 안 맞아서 폐쇄를 한 역사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대산항이라고 하는 것은 충남 전체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국제 항로가 됩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아직 비행기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서산에서 그 국제 항로가 하나 열린다고 하는 것은
서산만의 일이 아니고 충남 15개 시군의 모두의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항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야지 결국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바로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지속성을 위해서도 페리오로 그 선종을 바꾼 거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보따리상뿐만 아니라 대산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원래 여객선 부두를 위해서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는 아무래도 그 유류 그 화학단지를 그 위해서 건조된 항구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그 여객들의 그 안전을 얼마만큼 최우선에서 잘 그 보호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질문을 지금 해주신 거죠? 예.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백길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그 건설을 하든 건축을 하든 우리가 어떤 그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구축할 당시부터 그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안전을 담보로 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해상 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우려 섞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쾌속선과 카페리의 장단점 비교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카페리가 쾌속선보다는 안전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안전이 훨씬 더 담보가 되고요. 또 지금 현재 대산항은 수심도 깊습니다. 지금 현재 31선석이 있는데 국가 선석 한 4선석하고 민간 사설 부두가 27선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그 컨테이너의 어떤 화물이 주로 이용되는 그런 그 부두입니다만은 이번에 내년에 취항하는 이런 국제여객선 취항과 관련해서 부두가 지금 건설이 돼 있고 앞으로도 16선석을 추가로 또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두가 한 47선석이 되는데 이 서산 대산항은 여러 가지 여건이 수심도 깊을 뿐만 아니라 크루즈 얘기도 아까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크루즈가 한 5만 톤에서 한 7만 톤 중형급쯤 되는 이런 크루즈까지도 충분히 접안이 가능하고 활용이 가능한 그런 항만이기 때문에 안전성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모토로 삼아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물론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는 내년에 이 열리는 이 백길이 서산을 넘어서서 충남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고 또 이 대한민국을 정말 알리는 그런 아주 큰 항구의 규모는 작지만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은 아주 당대한 그런 그 항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성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지만 카페리가 이제 내년에 취항을 하는 거고 아까 크루즈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 대세는 또 크루즈 아니겠습니까? 관광의 대세는 해양 관광의 대세는 크루즈인데 크루즈에 대한 어떤 취항 계획도 구체적으로 좀 갖고 계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한국 정부 해양수산부가 이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가치를 높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산업이야말로 신해양 산업, 신성장 동력이다. 이런 그 모토를 가지고 그런 그 인식하에 이 어떤 그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제1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년 9월 29일이든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모항 5군데를 지정을 했습니다. 부산, 인천, 그리고 여수, 또 동해와 속초 이런 곳을 모항을 5군데를 좀 지정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중남부권, 서해 중남부권은 빠져 있어요. 인천에서 여수 사이가 인천에서 없네요. 여수 사이가 아직 빠져 있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근데 2020년까지 3군데를 또 추가로 지정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3군데 추가 지정할 때 우리 서산 대산항이 반드시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청권 최초의 국제 무역항이고 관문인 이곳이 저는 가장 적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네. 크루즈 같은 경우는 좀 모항항이 있고 기항항이 있고 거점항 이렇게 구분이 돼서 하는데 네. 지금 충청권, 그러니까 충남권에서 하려는 건 아마 기항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모항항은 뭐 자체적으로 할 게 능력이 안 되니까 아마 네. 기항항 정도 될 것 같은데 기항항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했던 뭐 상업적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물류 운송 측면 그리고 이용객의 선호도 측면을 좀 고려해 볼 만한데요. 먼저 CIQ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이런 걸 갖추고 있는 일단 터미널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산항 같은 경우는 이건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그다음 문제가 그 크루즈 전용 선석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산항 같은 경우 이런 걸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크루즈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를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서비스 크루라 그러죠. 서비스 인력들 이런 또 뭐 항만 관련 시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객들이 쇼핑하고 숙박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준비돼야지 아마 크루즈라는 부분이 되지, 지금은 이제 바로는 아마 좀 힘들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시작 단계니까 하나씩 이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크루즈라고 하면 굉장히 큰 배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산항에 그렇게 큰 배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 모항이다, 기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 물론 수심도 중요합니다. 근데 대산항 같은 경우는 기본 수심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만 톤에서 7만 톤 정도가 입항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필요한 게 크루즈 대형 선박 점점 국제 크루즈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거의 10만 톤이 대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그에 맞는 또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근데 꼭 그 깊이에 따라서 그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아니고요. 10만 톤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못 들어옵니다. 조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5만 톤 내지 7만 톤 정도는 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제가 좀 보충을 드리면 그 세계 3대 그 크루즈 선사가 이제 1위가 이제 카니발이고 이제 2위가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3위가 이제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 이런 배들은 뭐 20만 톤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권에 이제 또 취항하는 것도 이제 보통 한 10만 톤급, 이제 총톤수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수심은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오아시스 오브 더 시즈라고 하는 이 배는 총톤수가 22만 5천 톤급입니다. 그런데 수심은 이제 9.3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심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런 대형 선사가 이제 기항하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팔려야 됩니다. 상품이. 상품이 팔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모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대산항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거기 가서 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 거리만 있으면 첫째 이제 모이는 겁니다. 이 크루즈라는 것은 여객선 플러스 호텔이기 때문에 호텔이 이제 움직이는 호텔이지 않습니까? 그 호텔에서 자고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있으면서 즐겨야 되는데 그 즐길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광 상품이 있는 곳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관광 상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즐기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건강이나 미용 같이 이제 자기에게 뭔가 이득이 되는 또 그런 쇼핑거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품이 있는 곳은 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가격이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싸다. 그렇게 이제 싸고 이제 편리하다 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산항이 대형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은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대형 선사들이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또 이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스타 크루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부산항에서 귀향한 적이 있습니다만 1년 만에 이제 폐항을 했습니다. 다시 또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크루즈법이 이제 개정이 되어서 우리나라 선사도 크루즈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크루즈 선사가 있었다가 이제 망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이제 오사카 가는 펜스타라는 여객선이 크루즈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선을 크루즈선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크루즈선을 이제 유치를 할 것인가라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이 되면 그 선사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가지고 크루즈 시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꼭 번화한 곳에만 가능한 게 아니고 팔리는 곳이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서산도 상당히 나름대로 특별한 상품을 개발한다면 그런 또 다른 하나의 그 크루즈 기항항이 될 수 있고 뭐 그 길을 그 어떤 선사가 모항으로 만약에 이제 그 유치를 펜스타 같은 이런 이제 크루즈를 하고 싶은 그런 한국 선사가 있으면 유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려면 결국에 서산 대산항이 그런 크루즈를 유치한 모항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관광상품. 예, 관광상품 여러 가지 인프라 얘기도 뭐 나오겠지만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크루즈 항으로서 아까 우리 그 김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모항이 있고 기항이 있는데 기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정박하거나 아니면 잠시 들러서 즐기고서는 다시 다음 항로로 출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그 크루즈가 한번 기항을 하는 거에 따라서 아까 우리 그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만 톤짜리가 한번 오면 엄청난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계 시장 규모를 보면은 약 36조 2천억 달러 정도의 2천억 원 정도의 그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만 이미 2억 원 정도의 그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벌써 10만 톤, 20만 톤짜리 모항으로서 쓸 수 있는 그 크루즈 항을 개발을 해서 움직이고 있고 사실은 그 환황해권이 저희들이 지금 충남에 그 해양 그 저기 선진국으로서 해양 그 발전을 위해 갖고서는 내걸고 있는 기치인데 환황해로 잡는다고 하면 사실은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항으로 해갖고 크루즈선이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그 경제적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 구조는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서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만 톤에서 8만 톤 정도의 크루즈항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만 보더라도 기항이 2016년, 2017년에 잡혀 있는 게 아마 600회 가까이가 기항을 할 것으로 크루즈 선사들하고 이미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서 벌어들이는 그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5,380억 정도가 지금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를 크루즈선이 기항을 했을 경우에 그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건데 다행히 저희들은 공주, 부여, 그다음에 익산을 연결하는 그리고 그 대산항이 또 하나 좋은 것은 산동성이 옛날에 백제 그 동명왕 시절인가요? 그 장보고가 거기에 가서 진을 만들었을 정도로 유서가 깊은 역사적인 고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다시 백제와 연결을 해서 이 그 백제 말하자면 하나의 실크로드를 만들어서 관광 콘텐츠를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는 대산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볼거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은 사실은 그 볼거리, 먹거리, 그다음에 살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를 서산시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자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좋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핵심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결국엔 연계관광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잖아요. 시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이제 오면 관광객들이 오면 대산항을 거쳐서 딴 도로 나가면 아무 충청남도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산에도 머물고 공주에도 머물고 부여에도 머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프라가 과연 우리가 갖춰져 있고 그거에 맞는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준비가 아주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서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해서 서산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15개 시군 우리 충청남도 모두의 일입니다. 그래서 충남을 넘어서서 인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볼거리, 뭐 즐길거리, 먹거리 또는 살거리 등등 서산만의 것 가지고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저만의 인식이 아니고 아마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바로 인근 지자체 우리 모두가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 관광 루트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 관광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이 상품 같은 것들도 함께 우리 서산만에서만 살 수 있는 이런 상품이 아니라 충청권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나타낼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상품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회권 행정협의회라고 이미 우리가 우리 서산과 당진과 태안과 또 보령, 서천, 홍성 이렇게 좀 함께 지자체장들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나름대로 실무적인 미팅도 여러 번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관광 루트라든가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충청남도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뭔가 이런 역할도 또 좀 하고 계시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현재는 눈앞에 가시화되고 딱 내놓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 우리 서해안은 중국 쪽에서 볼 때는 동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서산도 해지는 서산이고 해 뜨는 서산이라고 캐치프레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중국 분들은 이 동해 쪽을 바라보고 우리 쪽이 이제 동해니까 해 뜨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보지만 해가 지는 낙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보기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서해안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장점 중에 또 하나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살려나간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그 중국인들로부터 발길을 끌어당길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방 시간이 요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인근 지자체들과 함께 또 협의도 하고 함께 아이디어도 모으고 또 충청남도에서 함께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하면서 함께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프라 문제에서 좀 구체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산 당진 고속도로라든지 뭐 비행장로라든지 아니면 철도 연계라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어찌 보면 밑줄기고 밑바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통편이 인프라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배편도 안 되고 항공편, 하늘편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얘기가 진일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서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요건이라든가 인프라가 좋은 것은 가지고 있지만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고속도로죠. 항만과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수십 년간 우리가 참 갈증을 느껴왔는데 아시다시피 대산당면 고속도로가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서 여타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추진되게 돼 있습니다. 한 금년 2016년부터 최소한 한 5년, 6년, 7년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늘길도 매우 중요하죠. 항공편이 있어야만이 또 많은 그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죠. 우리 서산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20전투 비행단이 있는데 20전투 비행단을 활용을 해서 민항 비행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또 상당한 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장점은 현재 이 20전투 비행단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2743m 활주로가 2개나 있고 또 유도로가 4개나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계류지 시설이라든가 또 주차장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 한 500억 미만이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건설하면 되기 때문에 하늘길 여는 부분도 큰 어려움이 없다. 국가계획에 이것도 반영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만 추진이 된다면 5년 정도 지나면 바로 제주도, 김해, 울릉도, 흑산도 더군다나 또 중국으로 이렇게 그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철도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죠. 한국까지 철도가 연결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정상적으로만 추진이 된다면 물론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당연히 국가가 정상적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한 만큼 그 공기 내에 10년 계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 인프라 갖춰준다라고 한다면 그 연결된 상에서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경제 원리에 따라서도 갖춰질 거로 저는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인프라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홍보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동안의 관광객 유치하는 홍보 스타일이 이제 현지 시찰이라고 하나요? 그 팸투어 관광 회사들 팸투어를 통해서 이제 홍보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요즘에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려워졌기 때문에 사실 이 대산항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많은 홍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대체 뭐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사실은 그 청탁금지법은 저는 사실은 반드시 있어야지 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왜냐면은 뭐 사실은 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만 가서 보면은 사실은 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정서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밥을 같이 먹고서도 각자 계산하는 걸 보면서 좀 야멸차다거나 뭐 좀 안 좋은 쪽인 네거티브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더 내가 거절할 부분은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반드시 저희들 관광 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은 조정 기간이고 서로가 다 잘 몰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안을 모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좀 혼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저는 자연스럽게 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그 팸투어라든가 좀 일정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는 뭐 언론을 그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팸투어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만 그 시각을 바꾼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은 소셜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어떤 메인 미디어나 언론만이 그 어느 한 관광 명소를 이렇게 홍보하는데 필요한 그 루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요새는 워낙 다양한 SNS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는 뭐 작년부터는 사실은 그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콘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지자체 중에서 있잖아요. 몇몇 곳은 요 페이스북을 이용을 해가지고 페이스북 전담 홍보 미디어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시군을 그 홍보를 하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좀 SNS를 활용을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뭐 그 부정청탁 금지법하고 관계없이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좀 더 생각을 해봐야지 될 것은 아까 역사적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유가 산둥성하고 그 저희들 그 백제하고는 긴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수학여행단들이 많이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사실은 공주, 부여, 서산을 그 관문으로 해갖고 충남 15개 시군이 같이 움직여서 학생 교류가 되면은 교류가 사실은 관광의 가장 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그 교류 프로그램을 학생 교류 프로그램이라든가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려고 하는 방안이 또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충남뿐만 아니라 서산도 물론입니다만은 15개 시군 그리고 충남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술인 단체들이 그 계십니다. 이 예술인 분들이 그 끼를 발산하고 싶은데 발산하고 싶을 만한 장소가 제공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아까 열리는 바닷길에다가 선상에서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중국 그 산둥성에 가서 그런 그 예술인들의 한국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홍보에 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지금까지 했었던 기존의 그 언론 플레이나 홍보를 떠나서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홍보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중에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토론이 이제 여객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대산항이 또 활성화되려면은 또 화물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물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어떤 좋은 생각을 말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물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계양 물류 같은 것도 굉장히 카페리 같은 경우는 그 여객만으로 이제 수익을 충분히 낼 수가 없고 또 이제 가장 또 소화물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보따리상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이 보따리상에 이제 품목당 5kg, 전체 40kg라는 것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것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가격을 비교해 보면 처음 그 카페리 항로가 개설될 때는 1대 10이었습니다. 우리가 10이라는 가격이 가면 똑같은 중량이 그때 100kg였습니다만 1이 왔거든요. 지금으로 따져도
한국에서 중국을 하는 게 훨씬 더 비싼 게 가고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게 이제 싼 게 옵니다. 그래서 그런 쌍방의 이제 교역 물동량을 볼 때 일반 컨테이너선을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도 이제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상당히 인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행객들이 이제 무엇을 가져가고 가져올 것인가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네. 이제 승객이든 이제 화물이든 이제 서산 대산항이라고 했을 때 CI라 그럴까요? 이미지가 중요한데 네. 이제 지금은 사실 서산시 대산항이라고 하면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 자체가 이미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대산항은 좀 생소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산항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가? 네. 이제 서산으로 오세요. 항구는 대산항입니다. 라고 네. 할 때, 가능하면은 이런 대산항이라는 이미지를 서산이라는 이미지로 이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가능하면 이런 브랜드화 예. 할 때 이제 서산항으로 바꾸는 것도 이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화물 같은 경우는 그런 이미지 메이킹에 따라서 경로가 형성됩니다. 예. 화주에 대한 인식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승객이 가져오는 화물로 만족하려면 보따리상이나 여객에 대해서 그런 화물을 이제 인지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업에게는 이제 계약 물량이라 그래가지고 예. 계약 물량만큼 화물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여객선 취향에 앞서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좀 잘 해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서산 대산항이 중국 유커들을 맞는 관문으로서 역할에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6년이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얻어낸 기회입니다. 물류를 넘어 관광 허브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유커 1000만 명 시대, 손님 맞이 준비는 지금부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